해갔다가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일들도 어찌 보면 조금은 쉽게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들도 있는 것 같고요. 좀 쉽게 이렇게 풀리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고, 조금 뭐 다음 달에 뭐 착공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다음 달에 착공 들어가는 게 약 40메가 정도가 이렇게 착공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많았지만, 어찌 봐보면 상당히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뜻으로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공사를 할 수 있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제가 너무 감사드리는 그런 바이고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굴러가고 저희가 뭐 하루 세끼 밥 잘 먹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게 진행이 됐을 때 저는 다른 사업을 구상을 하고 했을 때 여러분들을 절대 등한시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함께하는 그런 착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렇고, 태양광 회사 대표가 말해준 태양광 이야기 84편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값이 40원 올랐습니다. 모듈 값이 뭐 장당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본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장당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지는 않고요. 와트당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와트당 얼마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모듈 값이 40원이 올랐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뉴스 기사나 뭐 이런 것들 봐보면 상당히 많이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며칠 전에 저희가 그 VIP 사업 설명회 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모듈 값이 40원 정도 올랐는데 그게 괜찮습니까? 회사 운영하는데?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뭐 이거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모듈 값이 40원이 올랐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모듈 값이 40원 올랐다라는 주제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를 짓기 위해 모듈 값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모듈이라는 그 태양광 판때기 얘기하는 겁니다. 태양광 판때기, 그 판때기. 이 판때기가 40원이 올랐다. 와트당 이라고 하면 발전소를 짓기 위해 모듈 값이 차지하는 그 판때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냐? 약 30에서 40%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약 30에서 40% 정도 차지를 한다라고 했으면 상당히 중요한 주요 자재이지요. 근데 이 주요 자재가 와트당 40원이 올랐다. 그러면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100kW 발전소에서 와트당 40원이 오르게 되면 약 400만 원의 원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이 모듈 값이 400원짜리 써가지고 와트당 한 400원짜리 써가지고 모듈 값이 100kg라고 하면 4천만 원인 거죠. 근데 4천만 원인데 거기에서 40원이 올랐으니까 440만 원이 되기 때문에 400만 원이 원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그러니까 모듈 값의 원가가 아니라 총 공사비 원가에서 400만 원이 올랐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1메가 1000kW라면 약 4천만 원의 원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100kW 발전소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2억 원이면 분양을 받는다거나 2억 원이면 공사를 하는 이 발전소에서 약 400만 원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성에 있어서는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분양자다. 근데 발전소를 짓는 시공업체가 분양을 하는데, 야, 이거 모듈 값이 40원이 올랐으니까 너네들 400만 원씩 더 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내 주머니에서 400만 원이 나갔다 라고 하면 당연히 총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1메가라면 4천만 원의 원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4천만 원에 대한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400만 원이라고 하면 순수하게 따지면 발전소 100kg짜리 돌렸을 때 월에 한 200 나온다고 치고 두 달치가 그냥 날라간다. 240개월 내가 발전소를 운영한다. 20년 동안 한다고 했을 때 나는 두 달치 정도 238개월만 내 수익인 거고 모듈 값으로 날라갔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허수가 커진다고 해가지고 변하지는 않겠죠. 모듈 값이 오른 이유, 폴리실리콘 판매 가격이 1년 새 3배 급등을 했다. 3.8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냥 한 3배라고 쓴 거고요. 폴리실리콘, 그러니까 모듈의 중요한 주요 자재, 모듈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자재는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근데 이 가격이 4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모듈 가격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제조사의 일방적인 횡포가 있었다.
제조사 4개 제조사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4개? 5개?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한화, 현대, LG, 신성 뭐 이런데, 그죠? 요 정도에 대한 이제 제조사들이 일방적인 횡포가, 저는 이 4개 회사 중에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방적인 횡포가 있었대요. 근데 제가 예측한데 H사겠지? 근데 제조사의 일방적인 횡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kg, 한 1메가 정도 공사를 하는데요. 1메가 정도 공사를 하려고 하면 모듈을 언제 수급을 하느냐. 공사 좀 진행, 뭐 공사를 뭐 조금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공사를 뭐 진행하기 전에 뭐 한 달 전, 2달 전에 우리가 모듈을 계약을 합니다. 제조사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리점이라는 데가 있어. 또 대리점에다가 우리가 뭐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직접 진납을 하는 그 제조사한테 직접 가가지고 계약을 하는 뭐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납을 하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죠. 왜냐면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대리점하고 하게 되면 이 대리점은 여기서 뛰어오는데 뭐 와트당 한 10원 정도, 10원 뛰기 하면서 10원? 20원 정도 뛰기 하면서 우리한테 팔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조사에서 문제는 가격이 오르니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를 하는 겁니다. 야, 가격이 올랐으니까 너네들이 2달 전에 우리하고 계약 맺은 거 있잖아. 그거 나 못하겠는데? 라고 일방적으로 파기를 합니다. 아니면 40원 더 주던가. 이런 그지 같은 경우가 발생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있다. FIT 때문에. 올해까지 FIT가 상한 가격으로 매겨주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평균 가격으로 FIT를 매겨주죠.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올해 안에 공사를 하려고 막 진행을 했던 모든 업체들, 모든 막 발전소들이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갑자기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다 보니까 이 3가지 이유로 모듈값이 갑자기 상승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원 올랐으면 한 10%, 12%, 13% 정도 오른 거예요. 근데 그 정도 가격이 올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참 신기한 태양광 시장입니다. 2016년, 17년 태양광의 붐이 일었을 때 한때 모듈 가격이 와트당 600원을 호가하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2016년, 17년 태양광 붐이 일어났을 때 그때 발전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뭐 분양계약서는 한 2억 3천, 2억 얼마 막 이 정도의 분양계약서를 썼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내 땅에다 발전소를 내가 짓는다라고 했을 때 1억 8천에서 1억 9천 정도 아마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죠? 그때 모듈 값이 와트당 한 600원을 호가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400원대 미만이에요. 여하튼. 근데 600원대를 호가했을 때도 있었는데 참 신기하죠. 2020년 넘어서고 태양광 시장이 죽어갈 때, 약간 태양광을 더 이상 막 진행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모듈값이 와트당 300원 조금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원래 이때쯤 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 이 앞 화면이 봤을 때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 게 이제 정상적인 건데 왜 갑자기 이런 상황이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좀 신기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참 신기한 태양광 시장. S&P가 오르고 REC가 오를 기미를 보이자 다시금 모듈값이 올라가고 있다?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16년,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때 REC 가격이 10만 원이 넘어가고 12만 원,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 16만 원, 심지어 20만 원까지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듈값이 600원을 호가를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갑자기 REC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S&P도 떨어지고 뭐 장기 입찰 가격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모듈당 가격이 300원대 약간 넘는 그런 수준으로 갈 때도 있었습니다. 즉 발전 수익이 차이가 나면 모듈값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S&P가 오르고 REC가 오르는 기미를 보이자 지금 현재 S&P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40원대를 넘어가고 있는, 140원이 넘어가고 있고 150원 육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고, REC 가격이 제가 이 영상이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4만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금 모듈값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을 해봐야죠. 충분히 의심되고 예측이 가능한 시장입니다. 앞으로 모듈값이 오르면 발전 단가는 당연히 오른다는 의미인 거고요. 즉 누군가가 컨트롤을 한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제조사나 우리가 생각하는 에너지관리공단, 산자부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남동발전이나 한전이나 뭐 이런 에너지 발전 자회사들, 그 다음에 한전, 공기업이든 이런 회사들에 있는 이 신재생 에너지에 들어가 있는 이 참모진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그냥 탁상 공론을 하고 뭐 찐다 저 찐다 뭐 그건 현실하고 반영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어디 가가지고 발전소를 짓는데 자기가 가가지고 막 모듈을 옮긴다거나 막 구중 땅 파고 막 이럴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하고 당연히 현장하고는 괴리가 있는 게 당연한데요. 이 사람들이 바보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이란 게 분명히 있을 거고, 이 정책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제반 사항들이 이렇게 발표가 될 거고요. 그 제반 사항들이 발표됨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모듈값은 요 정도, 그 다음에 이거는 요 정도, 그 다음에 발전 단가는 요 정도, S&P는 요 정도, REC는 요 정도 라는 그런 계산을 이미 다 끝내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을 저는 잠시 해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밥 먹을 때도 밥이 이게 맛있네 저게 맛있네 이런 생각도 당연히 하겠지만, 제가 TV를 볼 때도 아, 이 드라마 재밌네, 이 스포츠 재밌네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무조건 적어도 30% 이상은 머릿속 안에서 태양광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태양광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맨날 태양광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맨날 태양광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아, 이거는 이렇구나, 아, 저건 저거구나, 아, 저건. 그래서 제가 REC가 오를 겁니다, S&P가 오를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은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상에서는 REC가 오르고 S&P가 오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한테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제가 보여줬던 그 이야기들, 그 얘기들을 우리가 알고만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만 생각을 하고 우리만 활용을 하고 우리만 발전소를 가지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 안 하고 그러면 됩니다. 근데 다시금 태양광 붐이 일어나고 다시금 뭐가 하고 뭐 찌고저찌고 한다고 해도 문제는 더 이상 발전소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태양광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 아, 다시 붐이 일어나고 하면 규제를 약화해주고 뭐 찌고저찌고 하겠지, 아니, 전혀. 대기업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대기업들이 태양광에 대해서 막 이렇게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아리백을 신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선 발전소를 매입을 하고 있고, 어디 가보면 뭐 어떻게 진행을 하고, 현대중공업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빈틈을 찾아서 그것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튼 간에 지금 현재 태양광 시장은 이러한 현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RPS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RPS 제도 하면 좀 식상하죠? 근데 RPS 제도의 공급 의무 상한선, 공급 의무 비율, 그게 몇 년도까지이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있게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여하튼 오늘도 재밌는 영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재밌었다, 좋았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뭐 이런 거 꼭 부탁드리는 바인 거고, 조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도와주시면 저도 영상을 찍는데 분명히 더 신나가지고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더 기분 좋게 진행을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하튼 그렇고, 또 영상을 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지나가고 다음 주에나 영상을 찍고 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더 알차고 더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